1940년 3월 6일 소련의 굴욕, 세계가 경악한 핀란드의 저항. 1940년 3월 6일 핀란드와 소비에트 연방은 겨울 전쟁의 정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월 13일 공식적인 휴전이 발효되며 105일간의 치열했던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핀란드가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놀라운 저항을 펼친 후 맺어진 것으로 단순한 국경 갈등이 아닌 핀란드의 독립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과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조약의 비밀 조항에서 핀란드는 소련의 세력권으로 분류되었고, 소련은 핀란드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련은 핀란드에게 국경 조정과 군사기지 제공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레닌그라드 인근 지역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중립국으로서 소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는 결국 1939년 11월 30일 소련의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핀란드는 소련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에서 현저히 열세였습니다. 소련 45만 명의 병력, 2,500대 이상의 탱크, 3,000대 이상의 항공기. 핀란드 30만 명의 병력, 32대의 탱크, 114대의 항공기. 이처럼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기습적이고 유연한 전술로 소련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핀란드군은 숲과 호수를 활용한 유격전을 사용하여 소련군을 분산시키고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스키 부대를 활용한 기동전과 위장 전술을 통해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핀란드의 저항은 서방 세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 지원을 논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소련은 국제연맹에서 축출당했습니다. 초반에는 패배를 거듭했던 소련은 대규모 포격과 병력 증원을 통해 서서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국 2월부터 핀란드는 병력 부족과 물자 고갈로 인해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와 소련은 1940년 3월 6일 모스크바에서 정전 협정을 체결했고, 3월 13일부로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의 카렐리아 지역 비프리 등 핀란드 영토 11% 강제 할양. 핀란드는 무장 중립 유지, 소련의 군사기지 제공 금지, 소련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핀란드군의 동원 해제. 이 협정으로 인해 핀란드는 영토 일부를 잃었지만 독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핀란드는 소련의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핀란드가 소련과 독일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 전쟁에서 소련군의 지휘체계 붕괴와 전술적 미숙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후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소련군이 초반에 크게 패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소련은 국제연맹에서 축출되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서방 세계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핀란드는 작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강한 민족 정신을 지닌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핀란드는 소련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중립 외교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에도 소련과 서방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전쟁은 핀란드가 압도적인 강대국인 소련에 맞서 싸우면서 국가의 정체성과 독립을 지켜낸 전쟁이었습니다. 1940년 3월 6일 정전 협정을 통해 핀란드는 영토의 일부를 잃었지만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작은 국가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술과 국민의 단결력으로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